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의 최대 고민은 2030 청년층 잡기였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이른바 집도끼처럼 여겼던 청년층은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을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혀 좀처럼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청년 정치인 영입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년 오영환 영입이었습니다. 민주당 영입인재 5호. 당시 나이는 31살, 말 그대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전 중앙119 구조본부 소속 항공대원이자 청년 소방관으로 소개됐습니다. 2017년 JTBC 말하는 대로에 출연해 헌신적인 소방관에 대한 소신을 전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청년과 소방관의 결합,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슈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청년 오영환은 그렇게 영입됐습니다. 그런데 입당 기자회견 때부터 논란이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해온 일상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민주당 주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 기준으로 당시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야당의 정치 공세는 물론 시민단체로부터도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도한 검찰권의 희생양이냐 아니냐와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 이슈는 사실 별개인데 그는 한쪽에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청년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경기 의정부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1년이나 앞둔 지난 4월 총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들께서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영입했던 청년 오영환의 정치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최근 민주당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 공개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현수막 시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투는 몰라도 내용은 전혀 청년답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도가 뭔지는 어림잡아 알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이런 복잡한 거 잘 모르지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다는 것이 요즘 청년들의 생각 아니겠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듯합니다. 본격적인 캠페인에 앞서 맛보기용 티저 현수막 내용이라고 합니다. 희한이라지만 이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실제 걸리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의 청년 비하 논란이 처음 일었을 때 민주당은 그게 아닌데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청년 비하가 아니라 청년 능멸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조정식 사무총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당의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선 내심 억울한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 방향에서는 맞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뭐 경제는 정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문제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였다. 그리고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약간 서툴렀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청년들의 현실 정치 외면을 지적하고 싶다면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상저하고 희망과 달리 주거비와 생필품값, 교통비는 왜 치솟는지, 그리고 어떤 청년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모두 정치이고 경제입니다. 시쳇말로 어그로 끌기 위한 문구였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놓겠다는 심상이었다면 그건 민주당의 오판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더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어느 당이든 청년을 대변하려고만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꼰대적 사고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의 청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알아 많이 힘들지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는 식의 말은 지친 청년들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청년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청년은 청년이 대변해야 합니다. 청년 의원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에서 40세 미만 청년 유권자는 33.8%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 결과 당선된 40세 미만 의원은 단 4.3%에 불과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의원 비율이 무려 30% 이상에 달했습니다. 정치 선진국답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 미국 등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본 청년 의원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청년들의 의회 진입 걸림돌은 바로 기성 정치인들입니다. 전체 의원 수가 늘지 않는 이상 청년 의원 숫자를 늘리려면 기존 의원들의 포기와 양보가 필수입니다. 거대 양당이 이건 또 못합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똑같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할당 내용이 담긴 사모한 건을 지도부에 건의했지만 의결 없이 공관위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 중에 유일하게 김기현 지도부가 받아들인 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취소 사안입니다. 청년들은 또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